자, 안녕하세요. G브러쉬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G브러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크럽틀 프로그램입니다. 자, 스크럽틀은,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 아니면 여러분 3D 프린터에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게임이나 영화 쪽에서 사용을 하실 때,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요런 캐릭터를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폴리곤으로만 작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굉장히 많은 폴리곤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크럽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어떤 스크럽 툴을 한다거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크럽 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머드박스, 블렌더, 그 다음에 이제 G브러쉬. 자, G브러쉬는 좀 기능도 많고요. 또 플러그인이 다 공개입니다. 자, 공개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이제 공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R6입니다. 자, 6인데, 나중에 7이나, 차후 버전은 패치 버전을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버전업을 하는 과정은 중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4R6나 7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에서 우리가 패치하는 기능은 강좌 중간중간에 집어넣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영화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어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품에 관련된 이런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 또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사용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G브러쉬는 3D 형태는 아닙니다. 3D처럼 보이지만 2.5D에 있는 픽셀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셀이라는 거는 뭐 2D도 아니고요, 3D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일 때는 3D처럼 보이고 어떤 오브젝트를 컨트롤 할 때도 역시 3D 형태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들이 여러분들 이제 계속 작업을 할 부분입니다. 자, G브러쉬를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이렇게 뜨는 방식은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자, 브라우저라고 하는 기능은 G브러쉬를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G브러쉬 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예제 파일이라든지 어떤 브러쉬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처들, 이런 것들을 알파 값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알파 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토샵에 뭐 BMP라든지 PSD 파일로 저장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검은색, 나오는 부분은 흰색으로 처리를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파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레이어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라이트 박스라고 합니다. 이 라이트 박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라이트 박스를 아이콘은 여러분 M 옆에 쉼표가 있죠. 쉼표를 누르셔도 역시 라이트 박스에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나와 있고요. 처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알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메뉴들이 나와 있죠. 기본 소프트웨어들하고 좀 메뉴가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퀵 세이브라고 되어 있죠. 자, 퀵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시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폴더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 오토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정을 나중에 환경 설정에서 작업을 하시다 중간에 날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G브러쉬를 앉은 자리에서 다 끝내시면 좋겠지만 좀 작업량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해놓고 수시로 세이브를 하셔야 되겠죠. 예, GTA라는 파일로 저장이 아마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시스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스루는 지금 0일 때는 오파시가 100인 상태입니다. 빼시게 되면 뒤에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예, 그 뒷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뷰어나 이런 걸 까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show hide pan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널을 숨기거나 나타나게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디폴트 G 스크립트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설정되어 있는 창이라든지 어떤 환경 설정을 디폴트 값으로 저장할 때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도 있고요. 프리퍼런스에 가시게 되면 이니셜 G브러쉬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인터페이스나 컬러를 여러분들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이제 회색으로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 그 1.0이나 2.1.2 정도 넘어갔을 때는 약간 좀 환한 색이었어요. 이것도 좀 밝은 색이었는데 작업자를 좀 더 오래 잡아두기 위해서 눈의 피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 색깔을 좀 더 어둡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사용자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컬러죠. 컬러 부분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1.2 컬러 정도가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밝으면 눈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코먼트라는 데를 가셔서 색깔 형식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색깔에 관련된 형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의미는 없겠지만 뭐 색깔이죠. 자, 색깔을 넥스트, 프리비어스, 이전 색깔과 이후 색깔을 바꿀 수 있겠고요. 옆에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디폴트 값으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바꾸시다 보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좀 UI를 잠가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풀어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가 맞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설정할 때 보시면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메뉴들을 핫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룹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툴이라는 기능을 보시게 되면 잠시만 오브젝트를 한번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팝업 메뉴를 열어보시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네, 숨어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메뉴들에 대한 중요도나 이런 부분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크게 뭐 서브툴이나 지오메타리, 그 다음에 마스킹이라는 부분과 여러분들 폴리페인팅,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다른 부분도 이제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웬만하면 다 나갈 수 있게, 중요도 있는 부분만 우선 좀 많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을 하시고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알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툴에 대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봤던 뭐 3D 프로그램이든 2D 프로그램들하고 좀 더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죠? 어떤 이렇게 선반 형식으로 나와 있죠? 예, 선반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글씨로 나와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메뉴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우측이죠? 예, 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여러분 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툴이라는 메뉴를 열어보시면 이 툴이라는 메뉴입니다. 근데 이 툴이라는 메뉴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우측에 있는 상단에 셰프 상단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 선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셰프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메뉴를 올려놓은 거죠. 자, 우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좌측에도 선반이 있어요. 이렇게 선반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선반이 있습니다. 자, 좌측 선반에는 매트리얼이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고요. 이 선반에 있는 매트리얼 부분을 지우시고 싶다. 그럼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자,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이 선반에 메뉴가 없어집니다. 자, 만약에 알파에 있는 선반에 있는 부분을 올려놓고 싶다 그러시면 이 알파를 클릭하시고 예, 갓도 오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다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색깔 조금 예, 그렇죠? 이렇게 메뉴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반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좀 더 많이 사용을 해볼 거예요. 선반은 여기 있는 우측 선반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선반 쓰시는 거는 접어 놓을 수도 있겠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드래그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예, 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메뉴들은 한번 다 살펴볼 텐데 그래도 이 선반 메뉴에서 중요한 메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경 설정을 좀 할 거예요. 환경 설정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램이라든지 충분히 램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사용자마다 뭐 4기가 꽂혀 있는 경우도 있겠고 뭐 16기가 꽂혀도 있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은 로딩이 될 때 여러분들 이제 그래픽 메모리 아니면 뭐 램에다가 적재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로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충분히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프리퍼런스에 가시게 되면 선반을 좀 올려놓고 볼까요? 어려우니까 자, 프리퍼런스에 있는 예, 전원 버튼을 끌어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처음엔 컴피그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조정을 하고 핫키를 만들었을 때 자, 로드 UI, 세이브 UI로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컴퓨터 내에서도
요 UI 항목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환경 설정에 맞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형태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토어 컴피그라는 항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맴이라는 부분, 자, 메모리의 약자겠죠. 맴이라는 부분에서 좀 보시게 되면 형태는 지금 현재 256으로 잡혀 있어요. 메모리가 256 메가죠. 쭉 올려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저는 4096 4기까지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4기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쓸 겁니다. 자, 밑에는 언두 레벨이죠. 언두도 충분히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밑에 있는 토탈 언두도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요 세 개는 끝까지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이 밑에 거는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신 다음에 컴팩트 나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마다 이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싶으시면 컴피그 가셔서 여기 보시게 되면 스토어 컴피그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설정한 부분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클 때마다 우리가 사용을 하실 때는 자, 스토어 컴피그를 누르시고 하시게 되면 메뉴가 떠요. 자, make configuration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뭐 성공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장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컴퓨터를 재부팅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이 상태보다는 지금 우리가 요거를 먼저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약간 얘를 접어 놓을게요.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요 테두리가 좀 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면을 그린다거나,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아니면 스크럽트를 할 때, 그럼 좀 해상도가 많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도코먼트 사이즈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작업창을 도코먼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도코먼트에 가시게 되면, 현재 도코먼트 사이즈가 320, 요렇게 돼 있죠. 예, 더블로 놓으시게 되면 이 사이즈보다 현재 2배의 사이즈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심도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형태가 나오네요. 그죠? 예, 이렇게 심도 있는 형태로 나타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단 메뉴에 보시게 되면, 저장을 한번 해야 되겠죠? 예, 이런 형태는 이제 컴피그 드라이브에서, 예, 세 번째는, 예, 스토어 컴피그라는 걸 저장을 해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프로젝션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션 마스터는 이제 앞으로 하실 거지만, 이 프로젝션 기능이 하나 없어졌네요. 예. 인터페이스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예, 그죠? 예, 요거죠. 자, 보시게 되면, 프로젝션 마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얘는 3D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3D 형태로 그릴 수 있지만, 3D 형태로 이렇게 잠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젝션 마스터는 2D 형태로 고착을 시켜서 그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만약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뒤쪽 선이 어때요? 희미해지죠? 왜냐면 곡률이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두께로 이게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프로젝션 마스터는 2D 형태로 고착을 시켜서 브러쉬 들어가는 강도를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프로젝션 마스터예요. 이 프로젝션 마스터는 우리가 이제 텍스처를 입힐 때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문양을 그릴 때 이 곡률이 약간 멀어져 있는 곡률, 그러니까 Z축에서 멀어져 있는 곡률을 그릴 때도 2D 형태로 고착을 시켜서 그리시면 정확한 무늬 형태를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프로젝션 마스터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아까 보신 라이트 박스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스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케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런 스케치 같은 부분은 지금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이 스케치를 하시게 되면 도화지가 하나 깔리게 되겠고요. 이 도화지에다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마스킹을 통해서 어떤 굴곡 형태를 먼저 그려서 면으로 뽑아낸 다음에 권총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나와 있죠. 예, 이런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본 팝업 메뉴고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 브러쉬 형태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브러쉬는 아마 2강 때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브러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브러쉬가 너무 많죠? 이 브러쉬들 아마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많이 쓰. 근데 아마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럽트를 하시다 보면 쓰는 것만 좀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러쉬는 필요 없는 브러쉬는 없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G브러쉬는 아마 기초를 먼저 한 20강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 20강 이상 나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초는 아니겠지만 어떤 이런 브러쉬들 다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래도 최대한 많이 사용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스트로크 하실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트랑 드래그 포인트, 뭐 프리즌, 그다음 뭐 에어브러쉬 같은 스프레이 형태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트, 뭐 점을 찍어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는 형태. 자, 알파 값. 자, 여러분들 이제 브러쉬를 사용을 하셨을 때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 기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모양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자, 쉐이딩입니다. 자, 텍스처죠, 텍스처. 자, 우리가 텍스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오브젝트를 그릴 때 어떤 텍스처를 입혀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입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형태는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3D 형태는 아니지만 좌표 형태가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혀지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좌표 설정도 여기서 먼저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아마 또 차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매트리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재질이죠. 여러분들 이제 재질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묻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핑을 하실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이 재질 자체가 아예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걸로 바꿔볼까요? 뭐 색깔입니다. 컬러죠? 컬러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드로잉 되는 컬러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나와요. 세컨더리 컬러, 컬러들이 나와 있습니다. 슈와츠는 여러분들 이제 바꾸는 거죠. 위아래 컬러 바꿀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현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툴박스는 여러분들 오브젝트를 이동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에디트 부분 잠시 끄고요. 컨트롤 N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가 나와 있겠죠. 자, 툴이라는 부분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툴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브러쉬가 이렇게 툴이라는 어떤 패널이 열려 있습니다. 이 툴에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로드 툴, 세이브 에즈 툴, 임포트 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오브젝트를 그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3D 맥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시네마 4D, 그다음에 마야 이런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연동시킬 때 우리가 이제 고즈라는 프로그램을 까시는데 고즈를 연동을 시키는 과정은 아마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다음 강의죠. 내일이나 모레라네요. 강의 때 차후 강의 때 한번 고즈를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즈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엔 프리 플러그인이었는데 적재돼서 나오네요. 자, 이걸 열어보시고 S라는 글씨처럼 보이는 글씨를 열어보시면 자, 우리가 한 번씩 사용했던 브러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D 브러쉬, 3D 브러쉬, 메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브러쉬라고 얘기를 할게요. 3D 형태의 3D 브러쉬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2.5D의 브러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D 형태를 만들 때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 2D 어쩜 브러쉬는 잘 쓰지는 않겠죠. 근데 3D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일러스트 형태를 만들 때는 2.5D 브러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2.5D 브러쉬에 있는 형태를 한번 드래그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렸죠? 형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그렸어요. 또 그렸어요. 계속 그렸죠?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브러쉬는 이 화면에 붙어버립니다. 고착이 된다고 그러죠?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브러쉬예요. 이건 브러쉬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N을 할게요. 자, 컨트롤 N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제어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에디트. 단축키는 T죠. T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시고 나서는 2D 고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T를 누르셔야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어 형태를 보고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 제어하는 버튼은 우측의 버튼에 나와 있어요. 우측의 버튼에 나와 있는데 우측 버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단축키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BPR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렌더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렌더링 과정도 우리가 3D 프로그램에서 이제 렌더링에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PR을 통해서 파이널 렌더링을 고화질로 뽑아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키샷이나 이런 부분으로 렌더링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에 관련된 BPR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밑에 4개의 옵션은요. 여러분들 여기 스테이지, 도커먼트에 관련된 옵션이에요. 자,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자, 왼쪽 버튼 여기다 누르신 다음에, 아니면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분은 타블렛을 올려서 찍어 놓으신 다음에 타블렛 펜에서 굴려주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도커멘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건 뭐예요? 주민 오시죠? 예, 스크롤 죄송합니다. 예, 예. 도커먼트가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액츄얼 사이즈가 있습니다. 액츄얼 사이즈는 현재 우리가 아까 맞춰놨던 도커먼트 사이즈 보이시죠? 이 사이즈에 딱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AA help는 반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예, 그죠? 요 아까 원래 사이즈는 이거였지만 우리가 더블로 눌러놓은 사이즈가 이거잖아요. 그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퍼스펙티브를 좀 잘 보시려면 밑에 보시면 Shift F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게 이거 꺼먹게 나와서 잘 안 보이네요. Shift F를 누르시게 되면 이 폴리곤에 와이어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예, 와이어들이 좀 보이죠? 자, 와이어들이 보이는데 이 와이어들을 딱 보시면 사각형이 어때요? 다 일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퍼스펙티브를 누르시게 되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3D에서 보는 퍼스펙티브 오소그래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D 형태로 봐야 될 경우가 있겠고 2D 오소그래프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이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플로우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3D 프로그램 맥스나 마야를 사용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플랜 밑에 이게 밑면이군요. 그죠? 예, 이게 밑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드판을 깔아줄 수 있는 게 예, 플로우입니다. 자, 그죠? 자, 로컬 트랜지션은요, 여러분들 이제 좌우 대칭을 맞출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컬 시메트리 역시 좌우 대칭이죠. 자, 맥스에서 우리가 좌표를 잡아놓고 오실 때 중심축이 좀 벗어난 상태의 오브젝트를 갖고 오실 때는 내가 오른쪽을 그리면 왼쪽도 그리고 싶은데 똑같이 맞춰주지 않을 때 이 로컬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시메트리를 이용하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한계가 있을 때는 꼭 켜놓고 작업을 하셔야 뭐 이렇게 좌우가 나중에 이렇게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2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X축을 보시면, 그죠? 보이세요? 예. X를 누르시면 보입니다, X. 자, 이거는 여러분들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에 나와 있어요.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대칭이 나는 시메트릭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X를 누르시면 X에 대한 대칭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에 관련된 축이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 피트 매치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를 꽉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움직임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죠? 그때는 피트 매치를 누르시든가 F를 누르시게 되면 오브젝트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뷰포트에 정렬할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예, 요거죠. 자, 이 부분은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쓰시는 거예요. 아까 뷰포트를 이동할 때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뷰포트가 이동하시는 거예요. 뷰포트란다. 제가 3D하고 좀 헷갈렸네요. 자, 이 부분 도커먼트를 이동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하실 때는 예, 이 부분, 예, 그죠? 이 부분을 이용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예, 스케일이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스케일입니다. 아무리 죽어도 도커먼트는 줄어들지 않죠. 자, 얘는 회전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Activate Edit Opac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됩니다.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오브젝트를 그리실 때 우리가 만약에 유체 관절 인형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몸하고 팔하고 다른 오브젝트가 있을 때 팔을 모델링을 하실 때 팔 있는 부분이 이렇게 뽀족 튀어나오고 몸 있는 부분에 구멍을 파서 유체 관절 인형을 3D 프린터로 뽑아낼 때는 이음새가 딱 맞아야 되겠죠. 이 맞게 할 때 요 지금 안 보이는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이음새에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 때 쓰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오파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버전을 쓰시게 되면 트랜스파렌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사용하시는 법이죠.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이번 시간에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모델링은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커프트를 사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 타블렛이 있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타블렛이 없으신 분들은 마우스로만 갖고는 작업이 좀 힘드실 거예요. 자, 타블렛을 좀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필압이라든지 오브젝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브러시를 공부를 하실 분들은 조금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타블렛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타블렛이 좋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물론 비싼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중고도 괜찮습니다. 중고도 괜찮으니까, 와콤에서 많이 나오죠. 인투어스 같은, 인투어스 3 정도면 여러분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6 곱하기 8 정도? 아니 6 곱하기 9 정도의 인투어스 3 와콤 중고 정도 가격 알아보시면 10만원 안팎으로 아마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날로 이렇게 이제 좀 자세한 모델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또 그림 그리시는 분 있죠. 2D에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3D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는 재미에 한번 빠져보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짝거렸죠? 이게 퀵세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